플라이츠는 전통적인 플롯을 가진 소설이 아니라 여행과 이동을 주제로 한 116개의 단편들로 구성된 작품입니다. 이 단편들은 시간적으로는 17세기부터 21세기까지, 공간적으로는 유럽에서 오세아니아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화자는 익명의 여성으로 끊임없이 여행하며 관찰하고 사색하는 현대적 유목민입니다. 작품은 화자의 어린 시절 기억으로 시작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태어난 폴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처음으로 이동에 대한 욕망을 느꼈던 순간을 회상합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지도를 보며 멀리 있는 곳들을 상상했고 여행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품었습니다. 성인이 된 화자는 심리학자가 되었지만 정착된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여행을 다닙니다. 그녀에게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입니다. 공항에서 보내는 시간, 비행기 안에서의 사색, 낯선 도시에서의 산책이 그녀의 일상이 됩니다. 화자는 자신을 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18세기 러시아의 종교적 유목민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들은 정착을 제약으로 여기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살았습니다. 현대의 화자는 종교적 동기는 아니지만 이동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 유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여행은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학회 참석이나 강연이 명목상의 이유가 되지만 실제로는 이동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녀는 공항의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기차역에서 만나는 타인들을 관찰하며 현대 문명에 대해 사색합니다. 작품의 상당 부분은 해부학의 역사와 인체 보존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는 언뜻 여행 이야기와 무관해 보이지만 토카르추크는 이 두 주제를 정교하게 연결시킵니다. 인체의 해부와 보존은 공간적 이동과는 다른 차원의 여행이며 시간을 초월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보여줍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해부학자 프레데리크 루이시의 이야기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루이시는 인체 표본을 제작하고 보존하는 데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아이들의 시신을 예술품처럼 아름답게 보존했으며 이를 자신의 해부학적 정원에 전시했습니다. 루이시의 작업은 단순한 과학적 연구를 넘어서는 철학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는 죽음을 극복하고 시간을 정지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본들은 생과 사의 경계에서 영원히 정지된 존재들이었습니다. 토카르추크는 이를 통해 인간의 영속성에 대한 욕망을 탐구합니다. 18세기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가 루이시의 컬렉션을 구입하는 에피소드도 등장합니다. 표트르 대제는 서구 문명을 러시아에 도입하려는 개혁의 일환으로 이 해부학적 표본들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운송 과정에서 많은 표본들이 손상되었고 이는 보존의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현대의 화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쿤스트 카메라를 방문하여 루이시의 남은 표본들을 관찰합니다. 30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이 표본들을 보며 그녀는 시간과 보존, 그리고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 깊이 사색합니다. 작품에는 여러 개의 실종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이동과 관련된 사건들로 현대인의 불안정한 존재 조건을 보여줍니다.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는 크로아티아에서 휴가를 보내던 폴란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부부와 그들의 어린 아들이 아드리아 해의 한 섬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과 아들이 해변으로 산책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내는 그들을 찾기 위해 며칠을 기다리지만 결국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 채 혼자 폴란드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관점에서 반복적으로 서술됩니다. 실종된 남편의 시점, 남겨진 아내의 시점, 그리고 관찰자로서의 화자의 시점이 교차하며 사건의 다층적 의미를 드러냅니다. 남편은 갑작스럽게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고 아들과 함께 계획 없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자발적 실종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습니다. 또 다른 실종 사건은 네덜란드의 한 노인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며 집에서 나간 후 돌아오지 않습니다. 토카르추크는 과학사와 지리상의 발견에 관한 여러 에피소드들을 작품에 삽입합니다. 이들은 모두 인간의 탐구 욕망과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여정을 다룹니다. 18세기 태평양 탐험가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임스 쿡 선장의 항해와 태평양 섬들의 발견 과정이 세밀하게 묘사됩니다. 특히 토카르추크는 서구 탐험가들과 원주민들 사이의 문화적 충돌에 주목합니다. 탐험가들은 새로운 땅을 발견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수천 년간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들이 서구인들에 의해 유럽으로 납치되어 전시되었던 사건들도 다뤄집니다. 화자는 21세기의 여행 문화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분석합니다.
공항, 호텔, 면세점, 관광지 등 현대 여행 인프라에 대한 인류학적 관찰이 이어집니다. 공항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공간으로 묘사됩니다. 그곳은 어떤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지대이며 전 세계 사람들이 만나는 글로벌 공간입니다. 화자는 공항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 패턴들을 관찰하며 현대인의 심리 상태를 분석합니다. 면세점은 현대 소비 문화의 축소판으로 제시됩니다. 여행자들은 떠나는 공항에서 도착할 곳에 기념품을 미리 사거나 사지도 않을 물건들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호텔은 임시적 거주의 공간으로 분석됩니다. 모든 호텔 방은 비슷하게 생겼고 여행자들은 그 익명적 공간에서 일시적으로 머물다 떠납니다. 화자는 호텔 방에서 이전 투숙객들의 흔적을 찾으며 현대인의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관계에 대해 성찰합니다. 토카르추크는 물리적 이동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이동에 대해서도 탐구합니다.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기억과 망각, 꿈과 현실 사이의 이동이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정신병리학에 대한 언급들이 등장합니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 인증, 현실감 상실 등의 증상들이 일종의 정신적 여행으로 해석됩니다. 꿈에 대한 분석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꿈은 의식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화자는 자신의 꿈을 기록하고 분석하며 꿈속에서의 이동이 현실의 여행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탐구합니다. 기억의 지리학도 다뤄집니다. 기억은 시간적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적 기제이며 동시에 공간적 좌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정 장소를 방문하면 그곳과 관련된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현상, 그리고 기억이 실제 경험을 어떻게 변형시키는지에 대한 성찰이 이어집니다. 다국적 여행자인 화자는 언어의 장벽과 번역의 문제를 자주 경험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문제를 넘어서 문화적 이해와 정체성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화자는 여러 언어를 구사하지만 각 언어마다 조금씩 다른 자아가 나타난다고 고백합니다. 폴란드어로 생각할 때와 영어로 생각할 때 사고의 패턴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사고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근본적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번역의 불가능성에 대한 성찰도 이어집니다. 어떤 개념들은 특정 언어와 문화에서만 존재하며 다른 언어로 완전히 번역될 수 없습니다. 플라이츠에서 시간은 선형적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역사는 반복되고 순환합니다. 토카르추크는 이러한 시간 인식을 통해 현대 문명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17세기의 해부학자와 21세기의 여행자가 동일한 욕망, 즉 보존과 영속에 대한 갈망을 공유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루이시가 인체를 보존하려 했던 것처럼 현대의 여행자들은 사진과 동영상으로 경험을 보존하려 합니다. 화자가 여성이라는 점은 작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전통적으로 여행과 탐험은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졌지만 현대의 여성 화자는 이러한 성별 고정관념을 넘어섭니다. 여성 여행자로서 겪는 특별한 경험들이 묘사됩니다. 안전에 대한 우려, 혼자 여행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시선, 그리고 모성과 이동 욕구 사이의 갈등 등이 다뤄집니다. 역사 속 여성 탐험가들에 대한 언급도 등장합니다. 이들은 남성 중심의 탐험사에서 종종 간과되었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토카르추크는 이들의 이야기를 발굴하여 여성의 이동과 탐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예술 작품들도 일종의 여행을 한다는 관점이 제시됩니다. 루이시의 해부학적 표본들이 네덜란드에서 러시아로 이동한 것처럼 예술 작품들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새로운 의미를 획득합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예술 작품들의 임시 거주지로 묘사됩니다. 화자 자신의 글쓰기도 일종의 여행으로 제시됩니다. 그녀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연결하며 독자들을 상상의 여행으로 안내합니다. 작가의 상상력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21세기의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새로운 형태의 이동에 대한 관찰도 이어집니다. 인터넷과 가상현실을 통한 이동은 물리적 제약을 넘어서지만 동시에 새로운 한계를 드러냅니다. 온라인에서의 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다양한 페르소나를 만들고 현실과는 다른 자아를 표현합니다. 이는 물리적 이동 없이도 가능한 정체성의 여행입니다. GPS와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인간의 공간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찰도 이어집니다.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가 여행과 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표현됩니다. 대량 관광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항공 여행이 탄소 배출에 기여하는 문제 등이 언급됩니다.
빙하의 녹음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사라지는 땅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장소들은 영원히 사라져 더 이상 방문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여행의 유한성과 지구 환경의 취약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이동 패턴 변화에 대한 관찰도 이어집니다. 플라이츠는 결국 인간의 근본적인 이동 욕구와 그 의미를 탐구하는 작품입니다. 토카르추크는 116개의 단편을 통해 이동이 단순한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본적 조건임을 보여줍니다.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화자는 자신의 여행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녀에게 이동은 목적지를 향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입니다. 정착은 일시적인 휴식일 뿐이며 진정한 삶은 움직임 속에서 발견됩니다. 토카르추크는 겉보기에 무관해 보이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일관된 주제의식을 전달합니다. 17세기 해부학자의 보존 욕구와 21세기 여행자의 이동 욕구는 모두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반응입니다. 죽음과 소멸의 필연성 앞에서 인간은 시간을 정지시키거나 공간을 초월하려 합니다. 현대 문명의 모순도 예리하게 포착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이동이 쉬워졌지만 진정한 경험은 오히려 어려워졌습니다. 전 세계가 연결되었지만 개인은 더욱 고립되었고 정보는 넘쳐나지만 지혜는 부족합니다. 플라이츠의 가장 독창적인 측면은 전통적인 소설 구조의 해체입니다. 116개의 단편들은 크기와 형식이 제각각이며 시간순으로 배열되지도 않습니다. 어떤 것은 한 문단에 불과하고 어떤 것은 수십 페이지에 이릅니다. 이러한 구조는 현대인의 파편화된 경험을 반영합니다. 여행자는 연속적이고 통합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이고 불연속적인 순간들을 겪습니다. 공항에서의 대기, 비행기에서의 사색, 호텔에서의 휴식은 각각 독립적인 경험이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여행을 구성합니다. 독자는 이 작품을 선형적으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시작해서 아무 곳에서나 끝낼 수 있으며 각 단편은 독립적으로도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현대적 독서 경험, 즉 디지털 텍스트의 하이퍼링크적 읽기와 유사합니다. 플라이츠는 포스트 모던 문학의 특징들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장르의 경계 해체, 메타픽션적 요소, 그리고 독자의 능동적 참여를 요구하는 열린 구조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토카르추크는 포스트 모던적 기법을 단순한 실험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파편화된 구조는 현대인의 경험을 더 정확히 재현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며 장르의 혼재는 복잡한 현실을 다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플라이츠는 특정 국가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는 글로벌한 작품입니다. 폴란드 작가가 쓴 작품이지만 그 배경과 주제는 전 세계적입니다. 이는 21세기 문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국경과 언어의 경계가 흐려지는 시대의 문학적 반영입니다. 작품이 다루는 주제들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2018년 토카르추크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동유럽 문학, 여성 문학, 그리고 실험적 문학에 대한 국제적 인정이었습니다. 플라이츠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작품입니다. 노벨위원회는 토카르추크의 수상 이후로 경계를 넘나드는 상상력으로 삶의 한 형식으로서 이야기의 열정을 형상화한 점을 들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플라이츠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이동을 당연하게 여겼던 현대인들이 갑작스럽게 제약을 경험하면서 이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상현실과 원격 기술의 발전으로 물리적 이동 없이도 많은 경험이 가능해졌지만 그것이 실제 여행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토카르추크가 제기한 진정한 경험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플라이츠는 결국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의 여행임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이동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과 만남을 통해 의미를 만들어갑니다. 토카르추크의 비구니들처럼 현대인들도 끊임없이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물리적 이동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이동을 통해 자아를 확장하고 세계를 이해합니다. 정착에 대한 갈망과 이동에 대한 욕구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현대인의 과제입니다. 작품이 제시하는 것은 완결된 답이 아니라 지속적인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움직이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여행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각 독자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답해야 할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인 문제들입니다. 플라이츠는 그 자체로 하나의 여행입니다. 독자들은 토카르추크가 제공하는 116개의 정거장을 거쳐 자신만의 여정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책을 덮는 순간에도 여행은 끝나지 않습니다.
작품이 남긴 질문들과 이미지들은 독자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카르추크가 추구하는 문학의 힘입니다. 정적인 텍스트가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 완결된 작품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성되는 의미, 그리고 개인적인 동시에 보편적인 여행으로서의 문학. 플라이츠는 21세기 문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이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독자들에게 새로운 여행의 가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해부학, 의학, 지리학, 심리학 등 다양한 과학 분야의 지식이 문학적 상상력과 결합되는 것도 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토카르추크는 과학적 사실들을 단순히 정보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성찰의 출발점으로 활용합니다. 루이시의 해부학적 작업은 과학사적 사실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영속 욕구에 대한 철학적 메타포가 됩니다. 작품 곳곳에 스며 있는 환경에 대한 우려는 현재적 관점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대량 관광의 환경적 영향, 그리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이 은연중에 드러납니다. 토카르추크는 직접적인 환경운동가의 목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인간의 무분별한 이동과 소비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독자들이 생각해 보도록 유도합니다. 폴란드어로 쓰인 원작이 영어로 번역되면서 제목부터 의미 변화를 겪었습니다. 비구니는 종교적 유목민을 가리키는 구체적 개념이지만 플라이츠는 더 일반적인 의미의 이동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번역상의 변화도 작품의 주제와 연결됩니다. 번역은 그 자체로 이동의 한 형태입니다. 텍스트가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여행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합니다. 제니퍼 크로프트의 영어 번역은 원작의 정신을 살리면서도 영어권 독자들에게 친숙한 형태로 작품을 재창조했습니다. 토카르추크 자신도 여러 언어로 번역된 자신의 작품들을 읽으며 새로운 관점을 얻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작품이 국경과 언어를 넘나들며 계속해서 여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성 화자의 시선으로 전개되는 이 작품은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적이었던 여행 문학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여성의 몸과 경험에 대한 섬세한 관찰, 모성과 이동 욕구 사이의 갈등,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우려 등이 사실적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토카르추크는 성별의 차이를 강조하기보다는 보편적 인간 경험으로 확장시킵니다. 여성으로서의 특수한 경험들은 인간 일반의 취약성과 강인함을 보여주는 사례가 됩니다. 플라이츠는 21세기 영문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입니다. SF와 문학소설의 경계를 허물며 장르, 문학이 진지한 주제의식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이 작품은 또한 디스토피아 소설의 새로운 형태를 제시했습니다. 1984나 멋진 신세계처럼 거대한 사회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 비판보다는 개인의 일상적 경험을 통해 사회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미묘한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후속 작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과학기술의 윤리적 문제, 그리고 기업과 정체성의 관계 등을 다루는 많은 작품들이 토카르추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플라이츠는 현재 많은 교육기관에서 필독서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 인권, 문학 분석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의과대학이나 생명과학 관련 학과에서 윤리 교육의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 유전자 편집, 생명 연장 기술 등의 발전을 고려할 때 이 작품이 제기하는 윤리적 질문들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모든 발전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성찰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플라이츠는 인간다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묻는 작품입니다. 끊임없는 이동 속에서도 인간은 의미를 찾고 관계를 맺으며 자신만의 서사를 만들어갑니다. 토카르추크는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 욕구와 능력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동시에 작품은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보편적 조건들을 탐구합니다. 제한된 시간, 불완전한 기억,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하는 숙명은 여행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토카르추크는 이러한 보편적 조건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플라이츠라는 제목이 함의하는 것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날아오르고 착륙하기를 반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풍경을 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자아를 발견합니다.
비록 모든 여행이 임시적이고 모든 만남이 일시적일지라도 그 경험들은 우리를 더 풍부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토카르추크는 이 작품을 통해 여행이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존재론적 탐구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행하는 이유는 새로운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행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세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움직이는 것, 계속 질문하는 것, 그리고 계속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이츠가 21세기 문학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넘어서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방식과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독자들은 자신만의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본 영상에서 사용된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을 목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영상의 핵심 내용은 책 내용의 요약이나 비평이며 원작 전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